캘리포니아는 세금 지옥이다. 은퇴하면 무조건 텍사스로 가라. 혹시 이런 얘기 들으셨나요? 그런데 막상 숫자를 계산해 보면요, 은퇴자들에게는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 가장 유리한 주 중에 하나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 그 이유를 5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얼바인에서 살고 있고 활동하다 보니 이런 질문 참 많이 받습니다. 변호사님, 캘리포니아는 세금이 너무 높아서 은퇴하면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미국 이주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캘리포니아는 비싸니까 텍사스나 조지아, 라스베가스 이런 데로 가야죠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이 얘기는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캘리포니아 얘기가 나오면 꼭 따라 붙는 얘기들이 있어요. 예컨대 뭐 정치 이야기 너무 자유분방하다,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날씨 이야기, 또 살기 좋다, 나쁘다, 뭐 이런 호불호 논쟁인데요. 오늘은 그런 좀 민감한 얘기는 전혀 안 할 거고요. 제가 하는 일이 법이고 또 세법이다 보니 딱 그 관점에 국한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즉, 은퇴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캘리포니아가 비용, 특히 어떤 세금 측면에서 다른 주들보다 정말로 비싼가 아닌가 라는 그 기준 하나만 가지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근데 일을 하면서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일하면서 돈을 버는 시기와 은퇴 후에 모아둔 자산으로 사는 시기는요,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이 직장 소득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은요,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니까. 하지만요, 또 은퇴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또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2026년 기준으로 은퇴자들에게 캘리포니아가 유리한 5가지 이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인 교민들 또는 뭐 이주를 생각하는 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에 주소득세가 없다입니다. 이 미국 은퇴 생활에 있어서의 기둥이 소셜 시큐리티, 즉 사회보장연금이라는 것은 뭐 맞죠. 그런데 캘리포니아는요, 이 연금에 주소득세를 한 푼도 매기지 않습니다. 뭐 그럼 이제 이런 얘기 하죠. 에이, 뭐 다른 주도 마찬가지잖아요 라는 얘기 합니다. 맞습니다. 대부분의 주들이 그렇죠. 그렇지 않은 주보다 주소득세에 부과하지 않는 주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은퇴지로 우리가 꽤 각광받는 인기 있는 주들 중에 의외로 과세하는 곳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보자면요, 캘리포니아는 누진세 구조예요. 그래서 소득이 적으면 세율도 확 낮아져요. 그러니 캘리포니아라고 하면 무조건 높은 세금이다라는 공식은 열심히 일하면서 고소득을 내는 그런 사업가, 어떤 직장인들에게 해당이 되지만, 은퇴하신 그런 분들에게 안정적인 어떤 그렇게 높지 않은 소득을 얻는 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라는 그런 뜻이죠. 자, 두 번째요. 재산세가요, 프로퍼티 텍스가 사실상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프롭 13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어떤 법인데요. 캘리포니아는 이게 1978년에 주민투표로 만들어진 건데요. 이게 뭐냐? 작동 원리 한번 설명드릴게요. 재산세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걸 뭐 과세평가액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핵심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뭐냐면 시장에서요,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이 프로퍼티 텍스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가액 자체는 1년에 최대 2%까지만 올라갑니다. 그러니 세율 1%라는 거는 대체로 고정인 거고요. 그리고 이 1%를 곱하는 기준 금액이 연 2% 한도로만 올라갈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 그 말은요, 결과적으로 내가 매년 내는 세금도 매년 2% 이내로만 오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집을 팔지 않으면. 예를 들어 2003년에 50만 불에 산 집이요, 지금 시세로 만약에 200만 불이 됐다 쳐요. 그러면 지금 시세 기준 1%면 세금이 프로퍼티 텍스가 연 2만 불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얼마? 7,500불 정도만 낸다는 얘기죠. 매년 12,500불을 세이브하는 거니까 고정 수입으로 사는 은퇴자들에게 굉장히 큰 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요, 예를 들어 어떤 데가 있을까요? 아까 뭐 우리 텍사스 세금이 낮다, 주소득세 없다 했잖아요. 세금 없는 천국이다 라고 하는 텍사스 어떨까요? 주소득세 없어요. 하지만 재산세율이요, 지역에 따라서 2% 훌쩍 넘고요, 또 3%에 이르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 은퇴 후에 소득이 별로 없는 분들이라면 소득세 없는 텍사스보다, 왜 어차피 소득세는 안 내잖아요. 많지 않잖아요. 많이 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보다 재산세가 묶여있는 캘리포니아가 어쩌면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그런 계산도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이 낮은 재산세를요, 내가 계속 다른 재산으로 옮길 때도 이걸 같이 들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이게 프롭 19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물어봐요. 변호사님, 은퇴하면 큰 집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고 싶은데 새 집을 사면 재산세 새로 매겨지는 거 아닌가요? 라는 걱정인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에는 또 이러한 상황에도 재산세를 인상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두는 좋은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2021년부터 시행된 Prop 19, Proposition 19이라는 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무튼 55세 이상인 분이 살던 주택을 팔고요. 캘리포니아 안에 있는 다른 어디로든 새로 이제 주택으로 옮겨가면 기존 집에 적용되던 낮은 과세 평가액을 새 집으로도 옮길 수 있게 됩니다. 조건은 물론 아까 55세 이상이고 그 다음에 팔고 나서 이제 2년 안에 사야 되고요. 그리고 55세 이상일 경우이죠. 이 경우에 평생 3번까지 이걸 쓸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제약은 있어요. 그리고 또 예전에는 이게 같은 카운티 안에서만 해당이 됐었는데 그리고 평생 한 번만 됐었는데 이제 이 Prop 19이라는 것에서 이제 주 전체로 이 바운더리를 넓혀줬고요. 그리고 또 평생 3번이라는 그 혜택까지도 주게 됐다는 얘기죠. 계산 방법도 한번 잠깐 볼까요? 만약에 내가 새 집을 샀는데 원래 집을 팔았는데 그거보다 더 싸거나 같은 가격의 집을 사면요. 기존 평가액 그대로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30년 전에 산 집이에요. 그래서 평가액이 40만 불이요. 재산세 연 4,000불씩 낸다는 얘기예요. 오래전에 샀으니까 이 평가액이 많이 안 올라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200만 불에 팔았어요. 실제로 30년 지났으니까 뭐 이렇게 값이 올랐어요. 팔았고 그 다음에 150만 불짜리 집으로 이제 다운사이징 해서 간다고 볼게요. 그러면 새 콘도 원래는 샀으니까 150만 불에서 시작해야 되잖아요. 평가액이 어떻게 된다? 150만 불이 아니고요. 40만 불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재산세도 어떻다? 계속 4,000불로 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이 더 비싼 집으로 갔을 경우도 궁금할 텐데요. 판 가격보다 비싼 집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혜택이 있습니다. 기존 평가액에 차액만 더해진다라는 건데요. 그럼 이제 네 번째요. 캘리포니아에는요. 주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부라면 공동자산에 대해서 양도세까지도 다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많은 분들이 사실 잘 모르는 내용이기도 한데 미국은요 연방 상속세뿐만 아니라 주마다 따로 매기는 그 사망 관련 상속세가 있는 곳이 한 17개 주 정도 됩니다. 뭐 워싱턴, 오레곤, 뉴욕, 그다음에 뭐 일리노이, 뭐 매사추세츠, 하와이 뭐 이런 데들이 있는데 이런 주들은 또 공교롭게도 한인들이 많이 사는 주이기도 하죠. 그런데 캘리포니아는요 없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는 주 상속세가 없다라는 게 또 큰 차이이고 혜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요 캘리포니아 거주하시는 분들 이 부부의 경우는 또 보너스가 하나 더 있어요. 이 스텝업이라는 컨셉인데요. 제가 여러 영상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남긴 자산의 취득 가격이 사망의 시세로 이제 리셋되는 제도라는 거죠. 그런데 캘리포니아는요 미국에 9개밖에 없는 이 커뮤니티 프로퍼티 스테이트예요. 부부 공동재산주예요. 그래서 부부 중에 한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요 그분 몫인 절반만큼이 아니고요 전체 이 공동재산 전체가 100% 리셋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surviving spouse 한 분은 안 돌아가셨는데도 본인의 원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굉장히 큰 혜택이 되겠죠. 그러니 이러한 혜택은요 자산이 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제대로 정리가 되고 트러스트가 잘 갖춰져 있을 때 캘리포니아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이다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5번째요. 이 롱텀 케어에 대한 안전망입니다. 뭐냐? 미국에서요,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너싱홈 또는 전문 요양시설 비용이 한 달에 굉장히 큰 금액이 든다 하죠. 10,000불 넘고 1년이면 15만 불 이상 들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은퇴 자산을 굉장히 빨리 무너뜨리는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정부가 보조해주는 프로그램 말하자면 메디케이드잖아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이걸 메디켈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요 이 자격 요건을 보면요 다른 주들과 비교하면 캘리포니아는 여전히 가장 관대한 축에 속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보면요 대부분의 주는요 이 자산 테스트에서 자산이 한 2,000불 정도 이하여야만 자격이 돼요. 그러면 결국 그 말은 사실상 전 재산 다 써야지 된다는 얘기인데 캘리포니아의 한도는요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10만 불이 넘어요. 그러니 이런 자산 테스트에서 여전히 유리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주 정부가 이렇게 대신 내준 요양 비용이요. 이제 사망 이후에 유산에서요. 돌아가신 분의 자산에서 환수, 이걸 이제 estate recovery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해갈 수 있는데 캘리포니아는 이 환수가요. probate, 즉 법원 상속 절차를 거치는 그러한 자산들에게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사족입니다만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들이요. 리빙 트러스트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 셈이고요. 자, 여기까지 5가지의 어떤 캘리포니아 장점이었는데요. 은퇴자들에게 유리한.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고소득자라면 최고 13%대 주소득세가 여전히 부담이겠고요.
그리고 또 이게 RMD 73세부터 시작되는 은퇴계좌 의무 인출이 커지면요, 주소득세 부담도 커지겠죠. 집값 당연히 높고요, 보험료 높고 전반적인 생활비도 높죠. 그래서 결론이 무조건 캘리포니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의 소득 구조 그리고 자산 구조로 직접 계산해 보면 의외로 캘리포니아가 나쁜 게 아니라 답인 경우도 충분히 많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특히 이제 이미 이 캘리포니아에서 Prop 13이라던가 이런 혜택을 받는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막연한 어떤 세금 공포로 인해 이제 떠나서 집 팔고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드린 이런 혜택을 전부 반납하는 거니까 그런 결정은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럼 이제 길게 얘기했는데 실무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요,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인 분들 그리고 또 한국에서 이주를 고민하신 분들 관련해서는요, 첫째, 미국에 사는 한인 부부라면요, 자산의 명의부터 한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겠다. 캘리포니아의 이 100% 스텝업 얘기했잖아요. 이게 자산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정리되고 리빙 트러스트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을 때 온전히 받는다는 것. 예컨대 한 분 명의로만 되어 있는 주식이라던가 결혼 전 자산과 섞인 어떤 부동산들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유의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에서 다른 주로 은퇴 이주를 고민하신 분이라면 떠나기 전에 이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새로 옮기는 주의 재산세, 그 다음에 소셜 시큐리티 과세 여부, 그 다음에 스테이트 텍스, 주 상속세, 그리고 본인이 포기하게 되는 이 프롭 13에 대한 것. 그러니 단순히 소득세가 높다, 캘리포니아가 높다라는 것만으로 이사했다가 나머지에 더 내는 그런 상황, 실무에서 충분히 보는 그런 케이스들이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아야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하려고 한다면 이 순서를 잘 챙겨야 됩니다. 미국 세법상 미국에 거주자가 된 뒤에 한국 자산을 옮기면 또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러니 거주자 되기 전에 자산 구조를 정리하는, 저희가 많이 하는 이 프리-이미그레이션 텍스 플래닝이 필요하고요. 또 캘리포니아처럼 주 상속세가 없는 주를 정착지로 삼으면 설계가 훨씬 더 단순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일 텐데요. 한국에 거주하시면서 미국의 주식이나 부동산 본인 명의를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 있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연방 그 평생 증여 상속세 면제는요, 1,500만 불 넘지만 비거주 외국인은요, 그런 거 없어요. 단돈 6만 불 밖에 안 되니까요. 그러니 그런 것들 감안해서 한미 조세 조약 그리고 신탁 트러스트 스트럭처 그리고 이런 내용들 잘 숙지해서 미리 설계해서 충분히 이런 상황들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은퇴지로서 각광받을 수도 있는 또는 각광받아야 하는 5가지 이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요, 도움이 필요하거나 저와 JC1의 전문가들과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요, 주변 분들께도 이러한 정보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